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 문제가 앞으로 한 두 문제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인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도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서브노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뭐 이 회전작의 설에 의한 단상 유도 전동기, 뭐 회전 원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이렇게 그냥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개념 영상을 1편, 2편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이라면 오히려 개념 영상을 이해하시면 또 서브노트 공부하시기가 쉽고, 또 제 강의 영상을 바탕으로 기본서나 뭐 기출문제 등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개념 영상을 1편, 2편에 거쳐서 설명드린 후에 2편, 최종적으로 3편에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한 내용이거든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그래서 개념 1편입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이라면 제 강의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받으면 뭐 이렇게 제 강의와 뭐 학원 수업을 뭐 이렇게 병행해서 들었는데 뭐 굉장히 이해도가 높았다, 뭐 감사하다, 이런 이메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이메일 중에서는 뭐 도움이 많이 돼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답변 드려서 뭐 고맙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의 공부 스타일과 저의 공부 스타일이 맞지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어려운 고시 시험도 뭐 100명이 합격하면 100명의 공부 방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떤 어려운 시험은 그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 마음의 모든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도 좀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인데요. 개요입니다. 개요. 단상 유도 전동기란 단상 교류를 전원으로 하여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이렇게 개념을 내렸고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도 뭐 몇 볼트 이하, 몇 마력 이하의 뭐 소형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단상 전원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전동기가 단상 유도 전동기이고, 기동 방법에는 뭐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반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마무리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고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에 있는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안지에 써줄 때 여러분들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잘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정리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암기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어려운 문제, 이슈적인 문제를 스스로 찾아 정리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사 공부는 굉장히 어렵고 뭐 고차원적인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잠시 좀 뒤로 미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는 이 회전 자개설에 의한 단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 회전자계 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 간단하게 키워드만 얘기하면 교본자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자계는 회전 각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면서 좌우로 교본할 뿐 회전자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다시 읽어드리면 합성자계는 회전 각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면서 좌우로 교본할 뿐 회전자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회전자의 R과 N, 뭐 SN, TN, 뭐 단상을 인가하면 이런 위상이 발생합니다. 삼상이 아니고 단상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연파 곡선 하나만 생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원리 설명드린 그 강의 내용도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강의 드렸던 걸 잠깐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도전동기란 회전자계의 자속과 회전자계의 상호작용으로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 이거 삼상 유도전동기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상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리면 이거 다 강의에서 삼상 유도전동기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 공부하고 메모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단상에서는 R과 N만 있어서 정연파가 하나만 생기지만 삼상에서는 R상, S상, T상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회전합니다. 그래서 팩터도로 보면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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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60도가 형성되어 회전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회전자계가 있으면 R상에서 최대일 때는 R이 증가했다가 다시 0점으로 왔다가 또 R상으로 가고 S상도 증가했다가 0점으로 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부분에서는 이 자계가 합성되는 이 합성자계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합성자계, 이 회전자계에 의한 이 회전자계에서 RSTN이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합성자계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이 합성자계에 의한 회전자계 자속이 발생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서 회전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슬립이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삼상 유도전동기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연파를 보시면 R상, S상, T상 이렇게 3상이 인가돼서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회전자의 전기가 공급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R상, S상, T상이 교차되는 이 합성자계 부분에 의해서 이게 합성자계가 회전자계 자속을 만들어내고 그 차이에 의해서 이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전자계를 따라가야 되는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제가 삼상 유도전동기 설명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상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단상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아까 삼상에서는 R상, S상, T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상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R상, 그렇죠? R상. 그러면 이 회전자계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게 플러스 부분에서 최대값에서는 여기 회전자계가 0에서 플러스로 증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0으로 왔다가, 그쵸? 0점. 또 마이너스로 가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왔다. 또 0점, 다시 0점으로 왔다가, 이렇게 0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 다시 0점으로 왔다가, 또 2분의 1 사이클 뒤에서는 플러스로 가니까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0점으로 왔다가, 또 마이너스일 때는 다시 0점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0점으로 왔다가, 또 2분의 1 사이클에서는 증가했다가 또 0점으로 왔다가 또 마이너스로 증가했다가 또 0점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교본자계라고 합니다. 교본자계. 플러스 0에서 플러스가 됐다가 플러스 최대값이 됐다가 다시 0점으로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증가했다가 다시 0점으로 왔다가, 그래서
서로 회전자계는 발생하지 않고 120도의 위상차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본할 뿐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합성자계는 회전 각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면서 좌우로 교본한다. 교본할 뿐 회전자계는 어떻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단상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전시키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상 유도전동기를 어떻게 기동할 건데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이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전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전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래서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큰 예로 반발기동형, 분산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콘덴서를 이용하여 회전자계를 만들어 회전시킨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상 유도전동기 이렇게 분리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RN 그 전원선과 모터선 연결하려고 보면 그 마이크로 콘덴서 그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회전자계를 발생시키려고 해서 콘덴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할 때도 1, 2마력짜리 그 모터 회전 안 되면 그 마이크로 콘덴서 교체하시면 회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콘덴서가 배불러 있거나 터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콘덴서만 바꿔주면 회전합니다. 그 모터의 전체적인 고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본 자계에 의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려고 했다가 또 2분의 1 사이클 뒤에는 또 반대쪽으로 회전하려고 했다가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는데 여기 회전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SN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삼상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N은 S를 밀고 S는 N을 당기고 해서 회전하려고 그러는데 한 바퀴 도니까 이게 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처음에 2분의 1 사이클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또 2분의 1 사이클에서는 반대로 도니까 움직이려고 했다가 돌아가고 움직이려고 했다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교본 자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직류 모터 설명드릴 때 계속 공부를 충실히 해오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뭐 설치하죠? DC 모터, 직류 모터에서는 정류자 설치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회전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때 뭐 이렇게 불꽃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을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정류자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성이 바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본할 뿐 회전자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회전하려고 했다 다시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회전하려고 했다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 여러분 교본자계입니다. 그래서 교본자계는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못한다. 이게 저기입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등의 회전 원리 교본 자계, 그쵸? 합성 자계는 회전 각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면서 좌우로 교본할 뿐 회전 자계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위상차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콘덴서를 이용한다. 그래서 회전시킨다. 이게 회전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그 문제에 접근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영상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건선과 보조건선을 설치하여 회전자계를 만들어서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건선 코일이거든요. 이게 보조건선 코일이고 이게 회전자입니다. 여기서 주건선과 보조건선을 설치합니다. 이 주건선이라는 말은 이 N극과 S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솔직히가 아니고 그게 바로 주건선이기도 하고요. N극과 S극. 이 주건선에 옆에 보조건선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조건선, 이 주건선, 이 모양을 우리가 그 기술사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건선과 보조건선을 이용하여 회전자계를 만들어 회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본 자계가 위에서 밑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직진성만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직진성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본 자계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면, 그쵸? 플러스가 됐다가 최대값이 됐다가 0값이 됐다가 또 최대값이 됐다가 0값이 됐다, 이렇게 교본할 때 여기에 보조건선으로 여기를 교차시키는 자계를 발생해 줍니다. 똑같이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교본 자계와 교차하는 교차 자계, 여기 오타입니다. 교본 자계와 교차 자계를 발생시켜 줍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교본 자계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여러분 내려오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증가했다가 들어왔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0으로 됐다가 또 최대값이 됐다가 0으로 됐다가 이렇게 교본 자계가 있는데, 그쵸? 교본 자계가 있는데 여러분, 교본 자계가 이렇게 0값에서 최대값이 됐다, 이렇게 교본 자계가 발생하는데 보조건선을 통해서 옆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교차 자계를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교차. 여기 교본 자계가 발생하는데 왼쪽으로 이 교차 자계를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팩터와 이 팩터의 합성 자계가 발생하거든요. 이 합성 자계, 이 합성 자계에 의해 이 교차되는 이 합성 자계에 의해서 회전력이 발생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의 모든 것이고, 이 원리로 인해서 반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을 모두 설명드린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건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Rn 정연파가 인가되면 최대값 0에서 최대값이 됐다가 0에서 최대값이 됐다가 또 0에서 마이너스 최대값이 됐다가 0에서 마이너스 최대값이 서로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교본할 뿐 회전 자계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회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건선에서 교본 자계가 증가했다가 들어왔다가 0 됐다, 최대값이 됐다가 0 됐다, 최대값이 됐다가 이 교본 자계가 발생할 때 이 보조건선에서 교차 자계를 이렇게 발생해 주면 교차 자계를 발생해 주면 이 교차 자계와 이 교본 자계와 생기는 이 합성 자계에 의해서 이동으로 회전 자계를 발생시켜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개념, 단상 유도 전동기란 단상 교류를 전원으로 하여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그래서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이 회전 자계설에 의한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에서 이제 교본 자계가 이렇게 해서 회전한다,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교본할 뿐은 회전 자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전 자계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콘덴서를 이용하여 회전 자계를 만들어 회전시킨다. 이게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1편 개념에서는 이 교본 자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본 작용이 일어나는데 보조건선을 설치해서 교차 자계를 발생해서 이 합성 팩터 자계를 만들어 이 팩터 차이에 의해서 이제 회전 자계를 발생한다. 이게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이 회전 자계설에 의한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념 영상 1편을 설명드렸고요. 2편에서는 여러분 그 단상 유도 전동기의 1편을 바탕으로 한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반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다가 뭐 상의할 내용 있으면 이 유튜브에 제 거 블로그와 이메일을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요. 뭐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자유롭게 이메일로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면 더 좋고요.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